오랜 옛날 어느 작은 마을에 면역력을 키우기를 원하는 한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년 겨울이 되면 감기와 독감으로 고생했기에 건강을 지키기 위해 면역력을 강화하는 것이 절실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시장에서 오래된 책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그 책에는 면역력을 키우는 방법에 대한 지혜가 가득했습니다. 책은 좋은 음식과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강조하고 있었죠. 그는 이 책을 집에 가져와 한 장 한 장 읽어 나갔습니다. 첫째, 책에서 제안하는 음식들, 면역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는 음식은 다양했습니다. 과일과 채소, 특히 비타민C가 풍부한 오렌지, 키위, 브로콜리 등이 목록에 있었고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한 요구르트와 발효 음식들도 추천되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발효 식품으로 시작하고 과일과 채소를 메뉴에 포함시켰습니다. 자연 재료로 만든 달콤한 주스를 마시면서 매일의 스트레스를 날려버렸습니다. 둘째, 건강한 생활 습관의 중요성이었습니다. 충분한 수면과 규칙적인 운동은 면역력을 높이는 데 필수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일찍 잠자리에 들고 하루에 적어도 30분 이상 걷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쉽게 지쳤지만 점차 몸이 적응하면서 걷는 즐거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는 매일 명상을 통해 스트레스를 줄이고 마음의 평화를 찾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몸이 보다 빠르게 회복할 수 있었죠. 이러한 변화는 마을 사람들에게도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의 변화를 본 많은 사람들은 그의 생활 방식을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면서 그들은 점점 더 건강한 공동체로 거듭났습니다. 계절이 바뀌어도 면역력이 강해진 그는 더 이상 감기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남은 삶 동안 건강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으며 마을 사람들과 함께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을 배우고 실천한 것이 결국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이 경험을 통해 면역력 강화를 위한 음식과 생활 습관이 단순한 일상의 변화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꾸준한 관심과 실천이야말로 진정한 건강을 지키는 길임을 배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적 어느 작은 마을의 건강을 지키는 비결을 알고 있는 현명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노인을 존경하며 그의 지혜를 빌리기 위해 먼 길을 헤쳐 마을로 찾아오곤 했습니다. 노인이 말하길 건강을 지키려면 반드시 10가지 필수 영양소를 섭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 영양소에 관한 것입니다. 첫 번째 영양소는 단백질이었습니다. 단백질은 신체의 조직을 만들고 회복하는 데 필수적이며 노인은 이를 생명의 벽돌이라 부르곤 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콩, 달걀, 닭고기 등 다양한 음식을 통해 단백질을 섭취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영양소는 탄수화물이었습니다. 탄수화물은 신체의 주요 에너지원으로 노인은 이를 없으면 촛불을 밝힐 수 없는 연료에 비유했습니다. 그는 쌀, 빵, 감자를 섭취하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그 다음은 지방이었습니다. 흔히 많은 사람들이 기피하지만 노인은 지방을 신체의 윤활유라 불렀습니다. 적당히 섭취하면 건강한 세포를 유지할 수 있고 신체를 보호할 수 있다는 그의 설명에 모두가 호응했습니다. 그는 아보카도나 올리브유 같은 건강한 지방을 강조했습니다. 네 번째 영양소는 비타민입니다. 노인은 각기 다른 비타민을 신체의 방패라고 하며 비타민 C, D, B군의 중요성을 설파했습니다. 특히 과일과 채소가 비타민의 훌륭한 공급원이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무기질입니다. 이는 신체의 기능을 조절하고 강화하는 데 꼭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철분과 칼슘, 마그네슘이 특히 중요하다고 노인은 말하며 채소와 해산물을 추천했습니다. 여섯 번째 영양소는 식이섬유입니다. 노인은 이를 청소부라고 부르며 건강한 소화를 위해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곡물, 과일, 채소가 주요 공급원이라고 했습니다. 일곱 번째는 항산화제로 노인은 신체를 노화와 각종 질병으로부터 보호하는 보호막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베리류와 녹차가 항산화제의 훌륭한 공급원이라고 했지요. 여덟 번째 영양소는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노인은 이를 두뇌의 영양제라 부르며 두뇌와 심장 건강을 위해 생선이나 아마씨 같은 식품에서 오메가3를 섭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홉 번째는 프리바이오틱스와 프로바이오틱스입니다. 장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이들, 장내 미생물의 친구를 요구르트나 발효식품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감명을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분, 이는 모든 것의 기본이라며 인체의 대다수가 물인 만큼 충분한 수분 섭취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역설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매일 물을 충분히 마실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러한 노인의 조언을 따른 마을 사람들은 건강하며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노인의 지혜를 소중히 여겼고 이 10가지 영양소의 비밀을 세대를 이어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그 작은 마을은
장수와 건강의 상징으로 세계 각지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매일 아침 알람 소리가 부드럽게 울릴 때쯤이면 밖에서는 햇살이 부드럽게 창문을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집안은 아직 고요하지만 저는 잠에서 깨어난 직후 침대에서 비틀거리듯 일어납니다. 또는 정확히 말하자면 하루의 첫 번째 의식을 위해 준비하는 것이죠. 제 하루는 단순히 하루의 시작을 넘어서 하루를 다르게 시작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그 다르게의 핵심은 바로 아침 스트레칭입니다. 하루를 활기차고 기분 좋게 시작하는 방법을 찾던 중 알게 된 습관이었고 이제는 제 일과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스트레칭이란 단순히 우리의 몸을 움직이는 활동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는 정신과 신체의 조화가 함께 존재합니다. 먼저 아침 스트레칭을 시작하기 전에는 늘 마음가짐을 정돈합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정신을 집중합니다. 그런 다음 저는 바닥에 놓인 요가 매트 위에 천천히 누워 몸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몸을 이완하고 촛불의 잔잔한 향이 방 안을 가득 채울 때쯤 저는 천천히 스트레칭을 시작하죠. 이제 가볍게 목을 앞으로 천천히 돌려보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하루가 시작되기도 전에 느껴지는 가벼운 뭉침이 풀리기 시작하며 그 순간 저는 매번 새로워지는 걸 느낍니다. 팔을 앞으로 쭉 뻗고 손가락을 힘차게 쥐었다가 풀면서 몸속의 에너지를 깨워봅니다. 그런 다음에는 반대쪽으로 어깨를 돌리고 몸 전체를 돌려 허리의 긴장도 풀어줍니다. 아침 스트레칭은 그리 복잡하거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단 몇 분만 투자해도 몸과 마음이 가볍고 활기차게 변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가끔씩 스트레칭을 하며 바닥에 앉아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기도 하고 강아지와 눈을 맞추면서 화사한 아침을 함께 맞이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짧은 시간이지만 제 자신을 돌보고 챙기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종종 푸른 하늘을 바라보며 혹은 잠시 창밖에 보이는 이른 아침 풍경을 즐기다 보면 자연스레 미소가 지어집니다. 스트레칭은 육체적 이정표일 뿐 아니라 정신적 회복을 위한 밑거름인 동시에 하루를 의미 있게 연결해주는 고리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칭을 마친 후에는 상쾌한 차 한 잔을 즐기며 잠시 육체와 마음이 하나가 되었던 그 감각을 음미합니다. 하루의 시작을 이렇게 활기차게 하다 보니 더욱 건강해지는 기분을 느끼며 하루의 조용한 기쁨을 가슴속 깊이 간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운을 마음속에 가득 안고 나면 오늘 하루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여러 가지 도전을 마주할 준비가 물씬 돼 있음을 깨닫습니다. 매일 아침 스트레칭은 그렇게 제 일상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었고 오늘 하루도 활기차게 열어주는 고마운 카운트다운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한 때 분주한 도시인 유트리오폴리스에 클라라라는 젊은 여성이 살고 있었습니다. 클라라는 활기찬 성격과 모험에 대한 사랑으로 유명했으며 특히 궁극적인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찾는 여정으로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영양과 피트니스 분야의 최신 트렌드와 연구를 찾아 방황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다채로운 과일과 신선한 채소, 고급 음식들로 가득한 지역 시장을 둘러보던 중 클라라는 케토제닉 다이어트에 대한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케토제닉이라는 용어에 매료된 클라라는 이 인기 있는 식이요법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가 알게 된 것은 케토제닉 다이어트는 고지방, 저탄수화물 식단으로 체내를 케토시스라는 대사 상태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케토시스 상태에서 몸은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매우 효과적으로 태우게 되며 이는 체중 감소나 대사 건강을 개선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방법입니다. 클라라는 이 다이어트를 둘러싼 매력과 우려를 이해하고 싶어졌습니다. 먼저 그녀는 장점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발견한 첫 번째이자 가장 눈에 띄는 이점은 체중 감소였습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지방을 태우는 능력이 증가하면서 상당한 체중 감소를 경험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다양한 다이어트의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이 케토를 통해 성공하는 이야기를 읽으면서 클라라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케토시스가 뇌 기능을 향상시키고 신경계 질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는 연구를 접하며 신체적 및 정신적 웰빙에 열정을 가진 그녀로서는 특히 매력이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그녀는 다른 이점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지방에서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방출하여 개선된 에너지 수준과 운동, 성능, 당뇨병이나 인슐린 저항성 있는 사람들에게 적합하게 혈당 조절이 용이해진 점, 그리고 심장 건강을 위한 HDL 콜레스테롤 증가와 트라이글리서라이즈 감소였습니다. 그러나 클라라는 항상 양측면을 모두 살펴보려는 사람이라 잠재적인 단점을 이해하지 않고서 무언가에 뛰어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케토제닉 식단과 관련된 단점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처음으로 발견한 것은 악명 높은 케토플루라는 증상으로 초기 식단을 시작할 때 종종 느끼는 독감과 유사한 증상으로 전해질 불균형과 탈수로 인한 두통, 피로,
어지러움을 포함합니다. 또한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있었습니다. 케토제닉 다이어트의 엄격함으로 인해 이를 유지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회적 식사 상황과 제한된 음식 선택은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식단이 신중하게 계획되지 않을 경우 영양소, 결핍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알게 되었습니다. 과일과 채소의 다양성이 크게 줄면 필수, 비타민과 미네랄의 공급원이 차단될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연구는 일부 개인들의 지질 프로필이 개선된 반면 다른 이들은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상승하여 심혈관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사실도 밝혔습니다. 덧붙여 그녀는 고지방 구성으로 인해 특정 질병이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 췌장염이나 간 기능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이 식단이 적합한지에 대한 우려도 있었습니다. 클라라는 이 식단을 시도하기로 결정한다면 신중히 진행하고 정보와 아마도 영양사의 지도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 다이어트가 특정 목표나 기간에 대해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아이디어 또한 소중히 여겼습니다. 영구적인 라이프 스타일 변화로 추구하지 않더라도 말이죠. 결국 클라라의 여정이 가르쳐준 것은 어느 다이어트도 모든 사람에게 맞는 솔루션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케토제닉 다이어트가 유망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개인적인 요소들을 고려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며 건강에 대한 균형 잡힌 접근 방식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분주한 시장으로 돌아가는 길에 클라라의 마음은 생각과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영양에 대한 여정이 끝나지 않았음을 알며 건강과 진리를 찾는 다양한 길을 계속 탐구해 나가기를 고대했습니다.